네. 자, 김영일의 이슈 플로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뵙네요. 그러니까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 네. 야, 김영일 전문가가 이제 또 합을 또 맞춰볼 텐데요. 자, 앞서서 신기수 전문가와 이렇게 차트 얘기를 좀 나눠봤다면, 김영일 전문가하고는 이제 이슈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짧은 시간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다룬 이슈,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벌써 내년을 산타님이 없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CES 2023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은근히 또 저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개념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CES라고 한다면은 일단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가전제품 박람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뭐 TV라든지 혹은 이제 뭐 오디오, 뭐 그다음에 비디오 등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이제 주로 소개를 하는 그런 이제 박람회인데 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IT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가전제품 위주의 그런 박람회였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일상에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전제품들 위주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부터는 이제 최근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IT였다가 가전제품이었다가 이제 그 뒤로는 가전제품과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결합으로 첨단 IT 제품의 좀 새로 소개장으로 이제 찰바꿈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뀐 거네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매해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혹은 이제 뭐 인텔, 뭐 그 다음에 소니 등 세계 IT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총 출동을 하면서 그의 이제 주력 제품을 선보이는 그러한 이제 어떤 박람회, 어떤 새로운 이제 소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잠깐 이제 이미지를 조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역사적으로 좀 한번 이제 보도록 할 텐데, 네. 1970년대에는 이제 뭐 VCR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비디오 제품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야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네. 1980년대에는 이제 CD 플레이어 같은 이제 우리 오랜만에 추억에 들어봅니다. 이제 뭐 CD 들으면서 뭐 이제 노래를 들었거나 뭐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1990년대에는 DVD, 뭐 이제 뭐 비디오, CD, 이제 DVD로 이제 점차 넘어오는 거죠. 다 가전이네요. 네, 보니까. 다 가전이고 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전에 주로 이제 영상 매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고 네. 2000년대에는 이제 포켓 PC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가전 제품들이 이제 주로 소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군요. 이제 최근에 한 2000년대, 2010년 중반대 들어서면서 이제 완전히 좀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변합니다. 그렇죠. 예. 2015년에는 IoT,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 뭐 그 다음에 HD TV, 뭐 그 다음에 드론. 이제 맞아요. 아무래도 네. 좀 상대적으로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이제 그렇죠. 어떤 성격의 그런 제품들이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이제 어떤 바이오 쪽이나 혹은 이제 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이제 디지털 쪽으로 이제 또 접합시킨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차적으로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뭐 증강현실, 뭐 5G, LTE 등등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4차 산업들의 어떤 소개장이 된 그런 이제 박람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래 산업이 이제 어디까지 좀 발전이 되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번에 더욱더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규모가 엄청나게 좀 축소가 되었었습니다. 그 모든 행사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모든 행사가 그렇고 이제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맞아요. 올라오면서 공연도 다시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CES 2023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정상적으로 좀 다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코로나 이제 이전 때와 좀 비슷한 규모의 그런 이제 정상적인 CES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네. 보통 CES가 진행이 될 때마다 일반적으로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큰 움직임을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CES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첨단 기술들이 발표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기대감에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게 IT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해서 애플 아이폰도 뭐 생산량을 줄이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CES가 확실히 다시 한번 이런 IT 수요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은 이제 어렵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시장도 시장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 결국에는 연준이 계속적으로 좀 긴축에 대한 강한 압박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좀 떠오르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은 이 수요가 단기적으로 회복되기에는 약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다만 어찌됐든 미래 산업은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해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구간에 따라서 이제 이 기대감 정도는 그래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당장의 수요는 좀 회복되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대감 정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다뤄볼 만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면 예전처럼 굉장히 큰 그런 느낌으로 뭔가 화랑새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세부적으로 이제 좀 더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골라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CES 2023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뭐 섹터도 있을 것이고 키워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요. 뭐 역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쵸. 예,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섹터가 갈 것인가. 그게 이 부분에 연결되니까요. 가장 또 궁금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CES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먼저 이 2023을 보기 전에 올해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그래도 내년 전략이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 아, 올해도 초에 했죠. 그죠. 올해도 하긴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올해 초에 보게 되면 그때까지는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압박감들이 있지는 않았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말 시기였거든요. 바꾸기 전이군요. 네, 말 바꾸기 전이다 보니까 뭐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고 유동성도 살아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만 나오면 충분히 큰 급등이 나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올해 이제 2022 CES 때는 로봇주들이 상당히 좀 큰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이제 로봇주라고 하면은 뭐 그 어느 종목 탈 것 없이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로보로보 뭐 그다음에 에브리봇 아진엑스텍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던데. 실제로도 많이 그런 종목으로 또 추천도 해주셨었죠. 그렇죠. 예. 로봇 관련주들은 뭐 정말 이제 뭐 성장주들이 관심을 받는 시기에서는 가장 또 큰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인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CES 2022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보였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네요. 엄청나게 이제 큰 상승을 네. 보였었죠. 그러면서 거의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군들로 활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삼성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삼성에서 이제 또 한창 뭐 삼성에서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고 그렇죠, 새롭게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그다음에 뭐 현대차,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최근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역시나 자율주행이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각 글로벌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의 어떤 진척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벨 3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인포맨크라는 종목도 자율주행의 이슈에 힘입어서 그랬죠. 엄청나게 크게 좀 상승이 나왔었죠. 그 외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스마트홈, 뭐 5G 등등 여러 가지 뭐 종목군들이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네. 상대적으로 위 두 섹터에 비하면 약간은 좀 흐름이 약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를 토대로 봤을 때 CES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고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장 혹은 이제 2등 정도까지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들을 좀 잘 선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현재 핵심 키워드로 뽑힌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메타버스,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모빌리티, 탄소 감축, 그 다음에 인간 안보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간 안보요? 인간 안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서 네. 뭐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이제 미래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약간은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번 네. 새롭게 추가된 키워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어제 찾아보면서 인간 안보 이게 방산 쪽인가 했는데 그쪽보다는 이제 미래 어떤 인류를 위한 기술들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은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최근 시장을 보면 사실 이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애플에서 현재 개발 중인 MR 헤드셋 출하가 3월 정도에 이제 선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기 드디어 때문에 나오는군요. 예, 3월 정도에 이제 출하가 된다라고 하면 이번 1월 이 CES에서는 이 헤드셋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그걸 그렇죠. 좀 선보이겠구나 이런 맞아요. 기대감들이 차올랐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MR 헤드셋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제 지금 현재 이번 애플의 MR 헤드셋 발표 소식 사실 이제 좀 상당히 기대감이 좀 많이 쏠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오기는 했었죠. 선익 시스템이 이제 거의 대장으로 움직였었는데 네네. 움직이다가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온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왜 네. 그렇냐라고 했을 때 애플 헤드셋이 원래는 3월 출시였는데 미뤄졌잖아요. 예, 내년 하반기까지 연계가 될 수 맞아요, 있다. 그러면은 1월 달에 약간은 완성되지 않은 이 헤드셋이 또 선보여질 수가 있겠구나.
원래는 완성된 헤드셋이 좀 이제 기대가 네. 됐었는데, 네네. 약간은 이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러니까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는데 살짝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군요. 봐야겠죠.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좀 저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이 아무래도 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이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새롭게 또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게 바로 이 XR 기기거든요. XR이요? 네, XR. 뭐 이렇게 복잡해요. 뭐 어떤 건 앞에 건 MR이고 이번 건 XR이고. 그죠. 다양해요. 네, 굉장히 좀 다양한데, 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XR, 뭐 AR, MR 막 하니까 아마 네.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네. 최초에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게 VR이죠. VR. 예, 그거 들어봤어요. 그거 쓰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제 거의 다 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VR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어렸을 때 뭐 만화 보면은 안경 같은 거 이상한 거 그건 쓰고, 알겠어요. 예, 이제 뭐 완전 다른 세계로 가서 맞아요. 이제 체험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현실과 동떨어진 완전한 이 가상 세계다라고 생각을 그게 해주시면 VR. 좋을 것 같고, 예. AR은 무엇이냐? AR이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내비게이션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반 화면에 뭐가 나오는 거 말하는 거죠? 포켓몬 이런 거. 그죠. 그죠. 우리가 예. 이제 좀 가장 핫했었던 이제 맞아요. 핸드폰으로 이 현실에 딱 그 액정을 대면 맞아요. 포켓몬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던질 수 있고 맞아요.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의 어떤 무언가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게 AR이군요. 그렇죠. 현실의 어떤 가상 세계 어떤 것을 확장시키는 그런 이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애플에서 내놓는다고 했던 MR이 무엇이냐? MR. VR과 AR을 합친 장점을 합친 겁니다. 그러면은 뒤집어 쓰고 앞에 이렇게 일반 화면이 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굳이 뒤집어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뭐 VR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는 완전히 좀 동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강현실이다라고는 하지만 핸드폰으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아. 무언가를 쓰고 뭔가 그다음에 편리한 느낌인데요. 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튜디오가 있다라고 하면 저게 이제 지금 포켓몬이 나오고 저희가 그걸 만지고 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그런 행위를 거군요. 통해서 아하. 어떤 이제 조금 더 리얼리티한 가상현실 세계 그거를 이제 현실에 투영을 했다. 그러니까 예. 장점을 합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묘한데 이해가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애플의 MR 헤드셋이 이제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XR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네.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게 이제 이 XR 기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디스플레이 산업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정도예요? 네, 올해 이제 XR 기기 출하량이 약 한 3천만 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약 한 2025년까지는 1억 대 이상으로 이제 잠깐 이제 이미지를 좀 표를 보면요. 네. 지금 이제 이미지를 잠깐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2025년까지 이제 시장 성장성이거든요. 급격하게 올라가는데요.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예. 지금 이제 2025년까지 나온 겁니다. 2025년까지 나오는데 약 한 1억 대 이상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올해 예. 3천만 대에서 계속적으로 한 2배 이상의 성장은 이뤄낼 것이다.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폭발적인 또 성장을 이뤄냈기 2030년까지는 약 10억 대 이상이 출하가 될 것으로 기대가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의 어떤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가상현실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만한 이제 가시화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게 중요한 해야 거죠.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만큼 또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각 주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태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구글, 메타, 소니, 뭐 삼성전자, LG, 아마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업들이 CES 이후에 XR 헤드셋을 대거 다 출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삼성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거 공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번 CES에서는 각 기업들의 XR 기기 발전 단계가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나타나실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모빌리티 자동차. 이제 뭐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제 이번 이 CES에서는 차량 기술은 매우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면서 CES가 이번 북미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술 전시회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과 전장 관련 신제품들이 대거 또 공개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LG노텍도 처음으로 이제 오픈 부스에 참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모빌리티 전기차 정도로 해가지고 아마 시장에서 또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네, 시간이. 막상 해보니까. 45분까지 아니에요? 네,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네.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는 투자의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서 네. CES 2023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짧게 얘기를 하면 네. CES는 항상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었고 당일이 됐을 때는 기대감 소멸로 이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아, 그 말은 예, 그쵸, 뭐냐면 그쵸. 예. 완전히 기대감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각종 종목들 뭐 지금 메타버스도 움직이고 있고 뭐 로봇 뭐 그 다음에 UAM 쪽도 움직이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아, UAM까지. 예, 네.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2023 CES 당일까지는 기대감으로 트레이딩을 하되 네.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그냥 이제 이슈 소멸 정도로 트레이딩 정도로만 접근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CES 2023에 대한 전략까지 트레이딩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CES 2023과 관련해서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전략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김영일의 이슈 플로우였습니다.